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좀 적어서 핀테크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유비쿼터스, UCT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초 인프라, 관로 및 인공, 우리 매너리라고 하죠. IT에 대한 폴, 철탑, CCTV,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처음 보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는 우리가 집이라든지 건물에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한 어떤 그 수신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UCT랑 스마트 시티랑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러한 그 인프라는 그 공통 인프라가 돼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곳에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그 전국을 또는 전체 모든 시민을 위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로 인공, IT 폴이라든지 철탑, CCTV는 전체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방송은 어떠한 그 방송 공동 설비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는 건물에 수신하기 위한 수신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핀테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실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에 차별화된 새로운 어떠한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그 전에 전통적인 도시를 보면은 시민이 있고 각각의 금융, 기업, 소매, 부동산 등이 있고 뭐 교통, 통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나눠서 쓰던 거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유기적인 개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정의 보면은 스마트 도시법 제2조에 의해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이게 핵심이거든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설, 정보통신 등에 대한 융복합된 건설된 도시로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는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에너지, 방범, 교통, 상하수도, 환경 등 스마트한 서비스를 활용한 도시로서 좁은 의미로는 ICT를 활용한 도시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IoT 기술의 전반적인 걸 포함되어 있는 도시형 기본 인프라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의미는 향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ICT 기술과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 GPT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측면은 인프라 측면, 어떤 커넥티브 측면, IoT라든지 어떤 유무선 기술의 연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에 대한 의사 결정,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자원의 할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시민에 대한 참여, 또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서비스, 협업과 혁신 등이 주요 키가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반 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건설 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된 시설이 있다. 초연결 지능망 통신망 맞는 거고요.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정보.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도시의 자원관리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 인프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간단히 CPND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맨 종단에 있는 어떤 그 디바이스, 핸드폰이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유무선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그 플랫폼으로 올라가고 그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앱을 통해서 관리하거나 앱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을 C, P, N, D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번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핀테크의 일반적인 구성 범위가 아닌 것은 결제라든지 어떤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마그네틱 결제. 마그네틱 결제는 기존에 우리가 그 카드에 의한 결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다음은 모바일 인터넷에 사용되는 기술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다.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 기술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다.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핀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이어서 ITS를 보겠습니다. 최근엔 ITS가 진화돼서 CITS라고도 하죠. 네, 내용을 보면 기출 유형을 보면 국내 ITS형 할당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은 국내에서 ITS형 할당 주파수는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855에서 5.925 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55 여기 5.79네요. 5.850, 5.835, 5.12, 5.14 요거는 해당하지 않은 거고요. 4번은 일단 5.85에서 5.925를 포함해서 5.79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D가 포함이 돼서 일단 4번 이걸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주파수가 5.85에서 5.875 보호대역 895에서 웨이브까지 우리가 ITS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가 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1GHz 대역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앞부분이 가드밴드까지 우리가 치면은 5.795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85에서 5.9 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ITS 초반에 그 DSRC라 해서 데디케이트 숏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진흥형 교통 시스템에서 통행료 자동 지불, 주차 관리, 배송 관리 등에 활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요. 웨이브라는 기술도 별도로 있었고요. DSRC가 어떻게 보면 웨이브로 발전한 건데 ITS 중에서 차량 간의 통신이라든지 비어클 투 비어클, 인프라와 차량 간의 통신에 대한 활용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를 인프라, V를 비어클, C를 센터, H를 휴먼에서 이렇게 기존에는 어떠한 그 자동차가 요금소를 지나갈 때 요금만 어떤 징수하는 뭐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은 DSRC 기술로 이제 충분했었는데 그게 이제 차량 간에도 통신하고 센터 간에도 통신하고 어떤 인프라에도 통신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기 위한 기술로 해서 ITS가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ITS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통신 기술과 교통 정보를 개발 활용해서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면서 원활한 어떤 차량 운행과 어떤 사고 났을 때 대응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교통이라든지 공사 사항을 공유하는 거죠. ITS가 구현하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교통 체계를 지원하는 거고요. 주요 구성은 교통,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 기술 적용해서 교통시설, 실시간 관리, 교통경비의 어떤 수지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미래 교통 세계를 하는 게 I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S에서 CITS에서 우리가 코퍼레이티드 ITS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데이터 정보에 대한 전달을 하고 활용하는 게 메인이고요. 데이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통해 차량 주행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차량과 사물 간에 또는 어떤 사람 간에 기기 간에 무선행 기반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고 이를 통해 어떠한 그 안전이라든지 또는 단말 장치 또는 CIT 센터와의 정보를 교환해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ITS 어플리케이션의 예로는 적용 교통 지원 시스템, 전자요금 징수, 자동 징수죠. 톨게이트에서 첨단 여행 정보 또는 교통 상황 또는 어떠한 그 교통 체증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ITS 서비스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OBE라고 하죠. 온보드 이컴퓨터와 노변의 기지국에는 RSE라고 하는데 노드 사이트 이컴퓨터 간의 통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은 와이파이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HFC는 우리가 그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DSRC랑 FCC-T9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FTTH라고 하죠. Fiber to the Home. 그래서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DSRC에서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에서 RS2와 OB2 간의 5.8기가 주파수를 활용해서 통신하는 기술을 우리가 DSRC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ITS 중에서 차량 간 통신 기술 to Vehicle Communication의 차량 인프라 통신 기술인 Vehicle to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활용되는 기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웨이브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웨이브는 Wireless Access in Vehicle Environment의 약자입니다. 이건 무선 메시에 관련된 거고요. 이건 LTR은 포지 또는 포지를 이용해서 그 철도 쪽에 통신하는 거죠. 와이브로는 예전에 쓰다가 요새는 별로 안 쓰는 활성화가 안 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 웨이브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VTX라든지 V2V 등등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요. 웨이브는 그 802.11a나 G 무선행 기술에 대해 맞도록 개량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최대 시간당 200km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차량망 내의 도로나 차량의 위험성을 차량에 알리고 고속주행에서 V2V, V2I, V2M, V2BN, V2P 등에 대해서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지능형 교통체계 중에서 차량 간의 통신인 V2V와 V2I에 활용되는 기술은 아까 얘기한 웨이브가 되는 거죠. 같은 문제네요. 4번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및 주유소 요금 지불 등에 활용되는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그래서 초기에 쓰던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 그래서 우리가 DSRC라고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DSRC는 5.9GHz 대역의 밴드위드는 75MHz를 주로 사용합니다. 5번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의 내용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 ITS랑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하여 무엇 등 첨단 교통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이거는 좀 내용을 읽어봐야겠네요. 과학화 자동화, 지능화 자동화. 예, 지능화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지능화든 과학화든 자동화는 똑같은데 지능한지 과학한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앞에는 무선 및 유선, 전자 제어 및 통신,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얘는 그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제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한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제어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한다. 유무선 통신 기술에서 유선은 좀 안 보이죠. ITS가 이제 물론 유선이 뒤에 숨어 있죠. V2V라든지 V2I를 받아서 이를 이제 센터로 이제 통신해 주려면 유선이 필요한데 유선은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유무선 접근에 대한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전자나 제어, 전자적 또는 제어적으로 제어 및 통신하는 기술로 해서 이걸 잡아주시고, 그 뒤에 과학화 자동화는 지능화랑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요 키워드를 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